안녕하세요. 오늘 헬스케어 섹터 동향 및 상장 특례 활용 IPO에 대해서 말씀드릴 삼성증권 IB 부문 김원재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를 하고 이제 박사를 하고 나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킨스트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하던 중 이제 자본시장 바이오 산업의 자본시장이 크게 이제 확충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제 자본 조달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산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재미있을 것 같아서 증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한 5년 전인데 그 뒤로 이제 셀리드, 랍타바이오, med팩토, 프레시바이오파마, 고바이오랩, 멘전바이오 등 한 10개 회사의 상장을 도와드렸고 지금도 한 10개 정도 회사의 상장을 도와드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오늘 사실은 기술 특례에 대해서만 좀 길게 말을 하려다가 이제 증권사에서 보는 바이오 산업이 어느 정도의 정말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게 훨씬 더 이제 쉽게 바이오 산업의 위상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헬스케어 섹터의 상장 시장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주로 일을 하고 있는 발행 시장에 대해서 동향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 성장 기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PPT 한 장이 어떤 바이오 산업이 얼만큼 성장하였는지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2010년만 해도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바이오 산업의 시총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2%라고 하면 그때 당시 한 20조 정도였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에는 그게 거의 7%까지 육박을 하게 되었고요. 2020년에는 그게 거의 14%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20조 정도에 불과하던 바이오 산업의 전체 시총이 2020년에는 200조를 돌파하여서 10배 이상의 외형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그게 이제 타 산업 대비 어떤 성장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건강관리라고 보이는 빨간색 바의 크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2000년, 2005년, 2010년만 해도 한 2%에 불과하던 헬스케어 섹터 전체 시가총액의 합이 2015년에는 전체의 7%, 2020년에는 전체의 14%의 성장을 보였고 이 바의 크기를 보시면 이제 2020년에는 물론 코로나 산업 때문에 기존의 어떤 소비재들의 매출 축소를 비롯해서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먹거리인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IT 다음으로 빨간색 바가 두 번째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환경이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제 누가 보아도 확연하게 주식시장에서는 IT 산업 다음으로 바이오 산업이 두 번째의 먹거리임을 알 수 있고 이 성장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 증권사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조를 이루고 있는 회사들은 전체 헬스케어가 270여 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50조, 40조로 크게 이제 형성을 하고 있지만 기술력이 좋은 바이오 벤처들이 시총 상위권에도 충분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제약사들이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예전에는 규모가 작았던 산업이었지만 삼성, 셀트리온, SK 바이오팜, SK 바이오사이언스 등 대기업들이 이제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카카오, 롯데, 하나 등이 바이오 산업을 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서 이 산업군의 성장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을 이루고 있는 회사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군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이 때문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큰 편이나 다른 여러 산업 바이오 산업들도
균등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2018년에서 2020년 사이에 66개의 헬스케어의 바이오벤처들이 신규 상장하였는데요. 매년 거의 20개의 새로운 벤처들이 상장을 함으로써 전체 시가총액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IPO 발행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은 아마 IPO 역사상 가장 큰 발행 시장, 화랑 시장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제 프레시 바이오파마, SK 바이오사이언스, SKI 테크놀로지, HK이노엔,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LG 에너지 솔루션 등 누가 들어도 이름을 알만한 굵직한 회사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역사상 가장 큰 공모 규모인 12조 이상의 공모 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22년에도 이 열기를 이어받아 올리브영, 야놀자, 소카 등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어서 2021년, 2022년은 상장 시장은 굉장히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중에도 올해 프레시 바이오파마, SK 바이오사이언스, SD 바이오센서, SK이노엔, 이제 CJ 헬스케어거든요. 이 바이오 4개사들이 또 상장을 하고 있어서 바이오 상장 시장도 우호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프라이싱 결과인데요. 작년 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으나 6월부터 급격하게 발행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당히 실물 경기와 디커플링의 형식으로 발행 시장에 자본이 몰리면서 상단 프라이싱이 많이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로 7월, 8월, 9월, 10월, 12월, 12월까지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였고 거의 대부분 상단에 프라이싱 되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다시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모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시면서 예탁 자산들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2021년도 굵직한 대형주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이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담당하고 있는 기술특례 공모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술특례는 05년도에 신설된 제도인데, 그 뒤로 한 15년까지는, 14년까지는 상장된 이 트랙으로 상장된 회사가 10개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요. 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트랙이 활성화되면서 15년 12개, 16년 10개, 17년 7개 회사가 상장을 하였는데, 그 뒤로 18년, 19년, 20년에는 거의 20개 이상의 회사들이 특례를 활용하여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25개의 회사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을 하였고, 사실 이는 이제 코로나 때는 매출을 기반한 회사들이 조금 상장이 어려워서 어떤 기술을 기반한 회사들이 조금 더 상장에 우호적인 면이 있었고, 그와 더불어 코로나로 이제 성장한 진단 회사들이 작년에 많이 상장함으로써 역대 최대의 기술특례 상장 기업 건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도 기술특례 기업은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바이오 산업 상장에 우호적인 시그널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만, 다만 작년에는 25건으로 기술특례가 역대 최고점 꼭지를 찍어서 올해부터는 조금 턴어라운드해서 건수 자체가 조금은 줄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뭐 20개 정도 내외 상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주로 상장하고 있는 기술평가 특례 외에 이제 상장 주관사가 성장성을 이제 담보하는 성장성 추천이라는 트랙으로도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을 하였고, 주로 이제 바이오 회사가 아닌 매출의 성장성을 기대하는 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으로는 카페24 등이 상장을 하였습니다. 기술평가 특례에서도 기술과 사업성을 양분하여 이제 최근에는 사업 모델 기업 평가를 도입해서 플랫폼 회사들이 이 루트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5년 제도 신설 이후에 상장된 모든 특례 회사를 모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바이오 기업은 기술성 평가로 계속 꾸준히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였고, 비바이오 회사들이 2017년까지는 이제 많이 상장을 못하다가 18년, 19년, 20년에는 소부장 회사들이 주로 이제 특례를 활용해서 바이오가 아니지만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모델 평가는 이제 2019년부터 플랫폼 위주 회사들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성 특례로는 2018년부터 셀리버리를 비롯해서 2019년 올리패스, 라파스, 신테카바이오, 브릿지바이오 등이 상장을 하였고, 2020년에는 더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성장성 특례로 상장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그 정규 루트인 기술 특례를 두고 왜 성장성 특례로 이제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상장을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거래소를 제시하여서 약간은 성장성 특례로 상장하는 바이오텍들이 2021년도부터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기술평가 제도 개선을 거래소가 이제 개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회사들이 건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그리고 기존에 상장된 기술 특례 회사들 중에 조금 문제가 되었던 바이오텍들이 들과 그다음에 금융감독원에서 바이오텍들이 제시한 추정 실적이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근거 등을 적용하여서 조금 더 기술평가 제도를 보수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방향을 거래소에서 제안하였고, 이는 증권사의 실사에도 기존에는 이제 바이오 회사들을 실사할 때 어떤 임상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실사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경영 안정성이나 재무 안정성을 실사를 하였는데, 이제 특례에 해당하는 바이오텍들은 증권사에서도 임상 파이프라인 분석이나 임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사를 하라는 DD 체크리스트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기술평가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증권사에서도 조금 더 바이오텍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사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실제로 바이오텍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일반 기업과 오른쪽에 기술 성장 기업이 이제 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때 가져야 할 외형적인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일반 기업은 법인세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이 2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의 정량적인 외형을 넘겨야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가능한데 반해, 기술 성장 기업은 그것이 전문 평가 기관의 기술 평가를 받고 A등급 앤드 트리플 B 등급 이상을 받는 것이 일반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 몇십억 원에 준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평가가 상장 예비 심사 청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제도는 이제 기술성 기반의 잠재력 보유 기업을 코스닥 진입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사실 상당히 기존 회사에 비해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이익에 준하는 부분을 이제 기술 평가를 통해서 프리패스권을 주고, 이제 관리 종목과 퇴출 요건도 상당히 우호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서 매출액 관리 종목 기준 조건이 30억 미만 시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데 반해 기술 성장 기업은 그게 5년간 유예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전이익이나 영업 손실도 유예이거나 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완화된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기술에 전념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례 제도는 이제 기존의 상장 예비 심사 청구가 한 2달 정도 걸리는데요. 그 다음에 상장 예비 심사 승인, 증권 신고서 제출, IR, 소유회측, 상장 등의 한 4, 5개월 정도의 일정에서
기술 평가라고 하는 이제 심사를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받게 됨으로써 전체 상장 일정 한 뭐 4, 5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 증가된 일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는 그 한 개의 평가 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그리고 다른 한 개의 평가 기관으로부터는 최소 BBB 등급의 이상 수령을 하여야 통과가 이루어지고,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2군데 평가 기관에서 모두 A 등급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평가 기관, 신용 평가사 6개사, 기술보증기금, 나이스 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한국기업 데이터, 이크레더블, 나이스 DMB 6개사와 정부출연연구소 13개사 중에 2군데를 골라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며, 이 평가 기관마다 사실 보는 주안점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그 평가사에 맞춰서 어떤 대응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에 개정된 기술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적용된 기술성 평가는 기술성 크게 네 항목, 시장성 크게 2항목에서 올해부터는 기술성 크게 3항목, 시장성 크게 3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작년까지 본 26개 항목에서 35개 항목으로 분화되었고, 예를 들어서 기술의 진행 정도, 기술의 신뢰성이 예전에는 기술의 완성도로 표현되는 항목을 좀 더 기술의 진행 정도, 기술의 신뢰성으로 나눠서 평가함으로써 기존에 조금 플럭추에이션이 있었던 정성적인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정량적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기술의 완성도에는 어떤 기술의 신약회사라고 하면 임상의 진행 정도 등이 임상의 진행 정도와 라이센스 아웃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었는데요. 2021년 개선안에는 임상의 진행 정도를 아예 기술의 진행 정도라고 표현을 하였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의 유무를 기술의 신뢰성으로 표현을 하여서 2항목을 다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상, 이상 이런 정량적으로 단계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POC를 보았는지, 혹은 라이센스 아웃을 하였더라도 라이센스 아웃을 한 회사가 정말 그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임상을 진행하고 판매할 수 있을 만한 회사인지 등을 자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어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보수적으로 기술평가를 진행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기술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이런 식의 채점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는 회사들 대표님들께 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술평가란 영어라고 치면 영어를 이제 잘하는 것과 토익 시험을 잘 보는 것과 조금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약간은 평가이기 때문에 토익 시험을 보는 것과 비슷하며,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내 바이오 벤처라고 하면은 영어 듣기와 독해 등은 이제 대부분 잘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상용화 경쟁력이나 판매처의 다양성과 판매처의 안정성 등에서 벤처들이 확보하기 어려운, 영어 시험으로 치면 회화 부분이 주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각각의 항목별로 배점이 있고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벤처의 경우에는 기술성과 인력은 우수하나 이제 판매까지는 조금 요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점수가 잃는 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는 기술평가사 N사가 2019년과 2020년에 BBB 이상 등급을 획득한 회사의 전체 평균의 등급을 제시한 것인데요. 기술 인력 수준과 기술의 경쟁 의도 등은 아무래도 높게 점수를 가져가는 반면에, 이제 기술의 완성도와 기술의 상용화 경쟁력,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등이 아무래도 부족한 점수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평가가 각각의 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A 등급을 나온 부분을 좀 더 잘 받으라기보다는 점수가 안 나올 부분을 조금 더 대비해서 기술성 평가를 보는 것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물론 예전의 기준의 기술성 평가이긴 하나, 예를 들어서 기술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성장 잠재력 등의 항목에서 벤처들이 점수가 읽기 쉬운데, 그런 부분을 이제 전략적 투자자인 녹십자 셀을 제시한다거나 생산성이 녹십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제시해서 벤처가 읽기 쉬운 점수를 어떻게든 점수를 가져가는 전략으로 항목을 제시함으로써 기술성 평가를 조금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술 평가 제도가 아무래도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코로나 상황 때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맞아서 엄청나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현상을 보여줄 수 있어서 기술 특례가 이제 기술만 있는 회사를 이제 자본적으로 조달을 도와줌으로써 시장에 기회가 왔을 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제도에서 기술평가 특례가 상당히 바이오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